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5.18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정부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5.18의 의미와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내놓은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 답변입니다. 5.18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다는 식의 답변과 관련해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마음속으로 긍정합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5.18을 민주화를 위한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묻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끝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건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SNS 글에는 왜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유를 묻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변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혐오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입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입니까? 사태입니까? 앞으로는 제가 네. 특히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네네. 쓰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의 선배 MBC 기자였던 정동영 의원은 5.18 당시 광주에서 취재했던 일을 떠올리며 광주 MBC가 불탔던 일을 소환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 시민들이 광주 MBC를 불태웠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취재한 그리고 방송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MBC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었고 MBC 이진숙 기자 역시 두 가지 얼굴이 있다며 바그다드의 종군 기자와 방송 장악의 선봉대 중 무엇이 본질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국 MBC 기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진숙 후보자가 극우의 편에 서서 5.18을 폄훼하는 모습에 섬뜩함을 느낀다며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언론 자유를 외치는 기자들을 좌파쯤으로 치부해 억누르고 공영방송을 사형화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과 광주 MBC 창사 6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5.18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미국 범정부 차원의 기록물인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를 찾아낸 광주 MBC 5.18 다큐멘터리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향한 접근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제작진은 상금 전액을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대구에 지어지고 있는 전태일 기념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사회자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참가자를 호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전북 지역을 비하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주문화방송 강동엽 기자입니다. 차기 당지도부를 뽑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회자가 각 지역별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박수! 어머나 어머나! 광주를 비롯해 충청과 강원, 인천과 서울 등 지역들이 연달아 호명됩니다. 사회자가 갑자기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다며 운을 뗍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 이때까지 전라북도는 호명되지 않은 상황. 장례에서 전라북도는 안 불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자는 오히려 반문합니다.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 그래요. 이런 발언이 전해지자 전북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공당의 전당대회에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이 나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주 출신의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뼛속까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전북 비하 발언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성토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총선 직후에 자기 당을 수습하려는 전당대회에서 이딴 헛소리 나는 겁니다. 도저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전북 정치권은 문제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수명이 다한 영광 한빛 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잇따라 무산됐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청회가 파행되는가 하면 지자체가 공청회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김영찬 기자가 현재 영광 한빛 원전을 둘러싼 상황을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영광군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주민공청회. 공청회가 시작하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의자를 비웠고 단상을 점거하면서 공청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공청회는 무효다! 공청회는 무효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공청회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분 만에 공청회 무산을 선언하고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금일 공청회는 사업자의 규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되어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전북 고창에서 두 번째로 열린 공청회도 주민들의 항의로 파행됐습니다. 본인이 자장님의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지만 지난번 진행한 공청회에서 자장은 환수니까 그대로 대변하면서 대응했습니다. 지금 자장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 공청회는 40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앞서 지난 5월 한수원은 원전 30km 안, 즉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 있는 6개 지역을 상대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평가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원전 수명 연장 인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기체 방출물도 나오고 액체 방출물도 나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를 평가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6개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평 주민들은 공청회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안과 한평, 장성, 군청 등은 공청회가 아예 열리지 못하도록 장소 대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수원 측에서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그 이후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저희 장성군에 온 바가 없습니다. 주민 공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관련 법상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한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수원 측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광에 이어 장성에서까지 주민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 한수원 측과의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가동한 지 40년이 되어가는 한빛 원전 1, 2호기. 그 수명을 연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폐로시켜야 할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 반대가 격렬해지고 있는데 무엇이 쟁점인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설계 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이유. LNG나 석유류 등 다른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하면서도 대용량 수급이 가능해서입니다. 15년 뒤인 2038년 국내 최대 예상 전력 수요는 129기가와트. 이를 감당하려면 4인 가구 100만 세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10기가와트의 발전 설비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데 당장 발전 설비를 늘릴 수 없으니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게 한수원 측의 주장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과 신규 발전 설비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발전 설비 추가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 자금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최대한 이용되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가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1, 2호 원전이었던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와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도 설계 수명을 다하고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가동 수명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한수원 측의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 안전성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습니다. 아무리 고쳐 쓴다 해도 40년 전에 만든 한빛 1, 2호기가 안전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간 두 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장 또는 정지 사태만 100여 건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공청회에 앞서 공개 토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을 더 가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는 무엇인지, 사고 대책은 어디까지 마련됐는지 등을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안전해야 되는데 이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확인된 게 없다. 근데 10년을 더 늘린다고 한다면 이 설계 부분이 변경이 됐을 때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한수원의 공청회가 답을 정해놓은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주민들의 반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 시설을 30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건설 중인 원자력 시설 4기를 비롯해 전국 26개 모든 원자력 발전 시설을 퇴출시키지 않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지침으로 읽힙니다. 원전 가동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용성을 확보할 꼼꼼한 안전 대책. 한수원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한 광양시의원이 공무원들에게 반말과 비하 발언을 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비슷한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사자에게 사과는 했다지만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가 한창인 광양시 의회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확충 관련 질의응답을 하던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간부 공무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맨날 다른 행정기관보다 맨날 뒤따라가요. 국장님. 눈을 적게 크게 보시오. 다른 공무원에게는 반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저 자리를 바꿔야지. 열심히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능력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 인신 공격성 발언과 비하, 반말 등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안건 심사 동안 계속됐습니다. 공무원을 향한 시의원들의 막말과 갑질이 문제가 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 초에는 다른 시의원이 특정 공무원의 업무 보고를 배제시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사를 안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광양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공개 사과를 촉구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가 와전됐고 본인들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지 뭐 좋은 일이라고 맨날 사과만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이 한두 가지예요. 막말과 갑질이 반복되면서 시의원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늘 대접받고 위에 있으면서 권력의 심취에 있는 것이 갑질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에 대한 갑질은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의원의 경고 처분을 내린 사례처럼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섬진강의 멋진 풍경을 품은 광양 불암사에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 지역의 첫 민간 박물관인 이곳 불암사 유물전시관에는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100여 점의 수준 높은 유물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섬진강과 하동 송림이 한눈에 들어오는 광양시 다안면 불암사 경내에 최근 유물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사찰 내에 방으로 쓰던 130여 평 남짓한 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100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됐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입상불, 고려시대 감지 금리은리 묘법 연화경, 조선시대 삼존 불감, 영조대왕 어진과 고산자 김정호, 추사 김정희 초상화 등 광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민간 차원의 박물관이지만 전시된 유물들은 대부분 조형미와 역사적 가치 면에서 수준급입니다. 톡이라든지 우리 또 불교 유물이라든지 또 고려 청자라든지 뭐 그 초조 대장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교에 관련돼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유물 전시관 개관에는 전라남도와 광양시도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사찰 측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불암사 방문객들에게는 시대별로 우리 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물 전시관에 들려서 유물들도 보시고 또 절에서 절의 그 기운이라든지 그런 데서 또 참선도 좀 하시고 가족 단위로 오셔서 현재 사찰 수장고에는 이처럼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수천 점의 귀중한 유물이 보관돼 있어 앞으로 순환 전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찰안에 마련된 특별한 전시관이 시립박물관 건립을 장기 과제로 추진 중인 광양시에도 신선한 감동과 함께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정준호 의원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호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검찰 내부 위기 모면을 위한 정치적 기소라며 법원의 무죄 판결로 부당함을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김산 무안군수가 이달 중으로 3자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으로 무안군과 전라남도,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3자 회동을 갖겠지만 군공항 이전은 안 된다는 무안군의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어제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시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를 요구한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가 군공항 이전의 골든타임이라며 이전에 방점을 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김도영과 양현종의 완투승에 힘입어 쾌조의 7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열린 NC와의 홈 경기에서 김도영과 양현종의 공수에 걸친 활약으로 8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안타와 2루타, 3루타에 이어 홈런까지 연달아 터뜨리며 올 시즌 처음으로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양현종 투수는 9이닝을 4안타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개인 통산 15번째 완투승을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